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MBN그룹 장성일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0가지 종목의 내일장 주가 전망 그리고 그 안에서 수상한 종목들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 성적표 보고 오시죠. 10개 종목 중에서 10개 모두 다 업앤다운의 주가 전망을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오늘 이제 새해가 들어서 이제 처음 방송 나오는 건데 네. 100%를 또 달성을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오늘도 좀 좋게 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을 위한 수상한 종목들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종목이 있는지 10가지 후보부터 볼까요? 초전도체가 또 살아났습니다. 1위와 6위 올라와 있고요. 반도체, 해운, 건설, 플랫폼 제약바이오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주인공들 보시죠. 오늘 가장 수상한 종목 바로 신성 델타테크예요. 정말 수상할 수밖에 없는 게 그쵸. 갑자기 떠올라서 그것도 상한가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1위 올라와 있고요. 제주반도체, 셀트리온, 태영건설, HLB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 중에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신성 델타테크 보도록 하죠. 저희들끼리도 이거 왜 오르는 거야 라고 막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온갖 커뮤니티도 들어가 보고 이제 토론방에도 들어가 봤는데 무슨 뭐 테슬라 이야기도 나오면서 별의별 이야기들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정성일 매니저는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왜 급등을 했고 초전도체주들이 다시 이렇게 인기 순위 상위에 올라와 있다고 보신 걸까요? 일단은 신성델타테크라든 이런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네. 사실 오늘 뭐 뚜렷한 호재로 올랐다? 이거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 좀 강세를 보였던 주된 배경으로는 오늘 시장이 조금 많이 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오전부터 좀 테마주들의 순환이 많이 돌았습니다. 뭐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곡물 관련된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계속 테마주들 안에서 순환하는 장세가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아직은 호재가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강력한 테마를 한번 형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계속 매수가 좀 들어가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신성델타테크만 단독으로 오른 게 아니라 뭐 서남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초전도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어떤 게 특별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좀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시장 환경에 맞춰서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테마주들의 순환 흐름에서 상승이 좀 크게 나왔다. 이렇게 좀 분석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초전도체주들이 거의 테마를 대표하는 종목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예전에도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우선주가 가던가 아니면 맞아요. 갑작스러운 테마주가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초전도체주가 하면서 오늘 신성테크가 정말 수상하게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럼 신성델타테크만 떼어놓고 본다면 수급에서 최근 기관들의 매수도 좀 연일 보이던데요. 네. 이것도 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관 역시도 시장을 뭔가 좀 해칭하는 역할로서 테마주로 접근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기관들의 수급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뭐 정확히 정말 어떤 펀더멘탈을 좀 보고 샀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 이 신성델타테크를 어떤 종목으로 인식하고 있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개별주의 어떤 큰 모멘텀 혹은 이 업체와 본업이 이제 부품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쪽 관련돼 가지고는 성장성이 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로서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오늘 다른 종목들에 좀 비해서 이 신성델타테크가 유독 좀 강하게 올랐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다른 종목들하고 좀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서남이라든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전에 그 매물대를 완벽히 소화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만들었던 박스권을 좀 돌파하면서 이 매물대를 조금 돌파시켰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강한 수급들이 같이 유입이 좀 되면서 유독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최근에 이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내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이 더 컸다. 기술적인 분석 혹은 최근에 갑작스러운 테마성 성향 이걸로밖에 저희는 지금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럼 신성델타테크 내일장의 주가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는지
좀 차트를 길게 보면 제가 또 차티스트로서 네. 할 수 있는데 지금 차트가 안 보여요, 여기서. 맞아요. 네, 그래서 좀 가늠을 한번 해볼게요. 내일장 주가 어떨까요? 일단 지금 차트를 제가 이제 대신 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네. 앞에 이제 한참 초전도체 테마가 탔을 때 그때 정말 강력한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한동안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이제 그 검증위에서 이제 초전도체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조금씩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좀 만들어졌던 거고요. 최근에는 박스권을 좀 많이 형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신성델타테크가 그 박스권을 오늘 좀 유일하게 좀 돌파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성델타테크는 이런 매물대를 조금 소화했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 역시 지금 이 신성델타테크를 사실 어떤 초전도체 관련된 큰 모멘텀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런 좀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좀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꼭 염두를 해주시고 여러분도 시장 이 종목을 대응하실 때는 어떤 좀 호재에 좀 강한 뭐 기대를 하기보다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장 환경에 맞춰서 장이 안 좋을 경우엔 좀 테마주들이 장세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더욱더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테마성 성향 속에 오늘 또 시장이 주춤하니까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온 것 네. 같다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장의 주가는 의견 들었습니다. 의견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시죠. 흥하해운 이 종목도 같이 상한가에 안착이 됐고 저희가 앞서 마감 돌파 시간에 다뤄봤는데 홍해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해운주들이 다 이제 돌아가거나 아니면 네. 우리 못 간다, 돈을 더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운임이 가격이 그쵸. 상승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오늘 흥하해운이 좀 강하게 오른 겁니까? 아니면 사실 뭐 어제도 공격이 들어왔다고 하긴 하지만 이게 갑자기 벌어진 일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던 뉴스인데 맞아요.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까지 반응할 만한 재료가 맞는지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해운 관련된 소식들이 이번에 또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지금 네. 최근에도 계속 좀 나왔던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전화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오늘 흥하해운을 아침에 편입을 해서 좀 강력한 수익을 냈는데, 이런 흐름이 나왔던, 제가 아침에 편입했던 그 관점들을 설명을 드리면, 유가가 가장 중요했어요. 사실 이 해운 관련된 종목이 왜 유가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런 중동 관련된 이슈에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가를 좀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중동 관련된 소식에도 좀 유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 강한 좀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도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이런 유가 관련된 종목들 혹은 해운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이제 방송에서 편입을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에 오늘 좀 강력하게 반응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이런 중동 쪽 정세의 좀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운임 가격이 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산에서 유럽으로 가는 운임 같은 경우에도 100% 넘게 상승이 또 나왔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이런 해운 운임 가격의 상승세가 아직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네. 오늘 해운주 쪽으로 강력한 수급이 유입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유가가 좀 급등하거나 갑자기 오르면 혹은 고유가가 지속되면 해운주에게 낙제 아닌가요? 보통은 유가가 좀 많이 오를 경우에 좀 그럴 수 있죠. 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유가가 워낙 많이 낮아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중동 리스크가 어쨌든 시장에서 반응을 했다. 이제 그 포인트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레벨에서 뭐 유가가 조금 오른다고 해가지고 뭐 해운주한테 큰 부담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가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운주의 발목을 잡을 만큼 유가가 강하게 오르진 않을 네.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운임가 상승 그리고 이 중동 지역 정세에 반응하고 있는 해운주를 나는 타겟으로 잡아서 오늘 수익을 네, 냈다라는 그쵸. 의견이었어요. 그럼 흥하해운이 그 많은 해운주 중에서도 유독 상한가를 기록하고 좀 주가 탄력도가 네. 큰 편인데 또 공략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운주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근데 유독 이제 흥하해운이 좀 강세를 보인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해운사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선박들이 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흥하해운이 반응을 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흥하해운이 이제 하고 있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아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석유화학 제품들을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가와 조금 연관성이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동 관련된 리스크에도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탄력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해운주들,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벌크선이라고 하죠. 맞아요. 뭐 이런 이제 운석이나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이제 실어가지고 옮기는 이런 선박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중동 쪽 이슈와는 약간은 덜 엮일 수 있다라는 시장이 좀 관점이 있었던 것 같고, HMN 같은 경우도 지금 컨테이너 선박을 좀 주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HM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컨테이너 운임도 조금씩 이제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네. 일단은 지금 중동 이슈에 좀 반응한 거기 때문에 상대 탄력이 좋았던 거는 흥하해운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운 내에서도 BDI 운임 지수를 따르는 게 있고 또 네. 컨테이너선 지수를 따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벌크냐 컨테이너선이냐에 따라서 투자 관점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흥하해운이 가장 수혜주로 보였다. 네. 그럼 흥하해운 내일장에도 추가 상승 가능할지, 오늘 저희가 앞서 이제 마감 시간에 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운임가 상승이라든가 유가 상승이 계속 장기화되긴 좀 어렵다라는 의견으로 많이들 일치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그 유가의 상승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게 강력한 상승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갑자기 전쟁이 엄청 크게 또 확전이 될 가능성을 좀 제한적으로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유가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어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운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인 이슈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이 홍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국적 이제 군함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 있는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예멘 반군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우리가 의미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많은 선박 해운사들이 이제 좀 운항을 이제 좀 다 돌아서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돌아서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임금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물류비라든지 운항을 하는 기간도 길어지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연히 이게 물가에 좀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이슈로 해운주는 당분간 좀 더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도 네, 업 의견 드렸어요. 네, 흥하해운 다음 장 업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은 HLB예요. 그동안 HLB의 경우에도 주가 상승 때문에 네. 업앤다운에 자주 이름을 올렸는데 오늘은 급락을 보였습니다. 12.38% 하락으로 장을 마쳤어요. 뭔가 좀 리스크 요인이 있었습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밀리면서 같이 하락한 걸까요? 일단은 오늘 HLB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 병용임상 관련해가지고 좀 결과가 좋았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오늘 꽤 큰 급락이 나왔어요. 이걸 좀 분석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HLB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대형 바이오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전체적인 그 영향을 다 같이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코스닥 시장이 좀 랠리를 좀 견인했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 바이오 섹터들이 좀 많이 주도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흐름들이 나올 때는 당연히 이런 제약 바이오 쪽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고, 그에 따른 흐름 때문에 HLB도 오늘 좀 급락세가 한번 연출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워낙 또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급등세에 비하면 조금 건전한 조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리보세란의 병용요법이 위암 수술 전에 보조요법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임상 이상 결과가 맞아요. 네,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게재가 되면서 호재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매도 타이밍으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장 이 뉴스가 발표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제약바이오 특히나 대형 주주들의 하락이 보여지면서 같이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온 건지 오늘은 파란불이 좀 깊게 나왔는데 앞으로 HLB 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뭘 유심히 봐야 될지요? 일단은 오늘 이제 병용임상 관련된 소식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 데이터가 되게 좋았습니다. 다른 이제 비교군들과 좀 대조를 해봤을 때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그리고 완전간의 사람도 이제 나왔다고 소식이 좀 그래요?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리보세라닙이 정말 좋은 약이구나라는 것들 조금씩 입증을 해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이 이슈에도 시장이 좀 반응하지 않은 건 당연히 뭐 시장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빠지는데 올라가는 종목들 사실 그렇게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히려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정말 메인의 이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의 이제 승인 기대감, 이게 네네. 사실 가장 큽니다. 이걸로 인해서 정말 주가가 더 올라갈지 다시 빠질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사실 이 일정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습니다.
이제 마감 기한이 이제 5월 달이기 때문에 5월 전으로 이제 FDA에서 이 간암 1차 치료제를 승인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만약에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됐을 경우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강력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것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메인 이벤트는 FDA 신약 승인 기대감, 요게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병용 임상 관련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플러스 요인이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FDA 승인까지 받게 된다면 지금 공매도 금지라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더 주가 상승의 탄력도가 커질 수 있다. 그것이 주요 핵심 포인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HLB 당장 내일장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최근에 미 국채 금리가 또 상승하고 네. 10월 회의록이 이제 곧 공개가 되면 또 괜히 또 불안하잖아요, 금리 때문에. 맞아요. 항상 그럼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살짝 쉬었다 갈 수도 있는데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셀트리온이 최근에 바이오에서는 뭐 가장 대장 역할을 했었죠. 근데 네. 이제 어제까지 좀 큰 강세를 좀 보이고 나서 이제 오늘 셀트리온은 좀 조정에 들어온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도 조금 눌릴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뭐 좀 주도 섹터라고 좀 볼만한 것들이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 바이오가 조금 더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이오 종목들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도 조금 추가적인 흐름도 나올 수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반등 흐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으로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다음 장 반등 가능하다. 업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제조반도체 볼게요. 이 반도체 내에서도 그 온디바이스 AI라던가 무언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 또 최근에 좀 눈길을 끌었던 CXL 맞아요. 관련주라던가 이런 것들은 반도체 내에서도 테마성 성향에 짙어서 그런가 시장이 하락하면 오히려 오르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제조반도체라던가 SK 반도체가 오른 건가요? 지금 시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CXL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제주반도체가 좀 담당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앞에 이벤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조만간 이제 CES가 이제 좀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역시 이 CES에서도 당연히 이런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더 잘 올라가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테마, 반도체 안에서도 일정 테마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도 좀 개선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12월 달에 발표됐던 수출 데이터도 좀 보게 되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28% 정도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메모리 가격도 최근에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수출도 좀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황 호조 속에서 좀 더 강력한 테마들이 유독 더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에서도 오늘 빨간불을 켰던 제주 반도체 내일장의 주가는 어떨지, 특히 이번에 CS2024에서 갤럭시 언팩 거기에 온디바이스 AI 네. 탑재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발표가 되면 또 시장이 반응을 할 텐데 그럼 그때부터 제주 반도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제로 소멸로 봐야 될까요? 의견 주시죠. 일단 제주반도체는 지금 차트만 한번 보셔도 아실 거예요. 네. 정말 많이 올랐죠. 맞아요. 네, 진짜 정말 많이 올랐고 온디바이스 AI 가장 대장주 역할을 좀 하면서 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차트의 좀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긴 윗꼬리를 좀 남겼어요. 오전에 좀 강세를 보였다가 오후장에 쭉 빠졌기 때문에 그렇네요. 좀 긴 윗꼬리를 남겼는데 어느 정도 이러한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고점 인식이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박스권의 흐름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 이제 언팩 행사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18일 새벽에 있습니다. 18일 새벽에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좀 재료 소멸로서 조금 차익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운 의견으로 정리해 볼게요. 전체 10개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시죠. 이번에는요. 신성 델타테크와 흥하해운, 셀트리온, HMM, HLB가 업이고요. 나머지 종목은 다운입니다. 오늘의
베스트 종목, 수상한 종목은 어떤 거죠? 오늘 여기에서 조금 이제 하락을 할 때 좀 눌림목에서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역시나 HLB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HLB는 아까 이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가장 이제 중요한 이벤트는 이 미국 FDA의 승인 기대감인데 사실 이 기대감은 한 4월까지는 계속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HLB 시세가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이런 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일시적인 테마들을 좀 많이 순환을 하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주도 섹터에 벗어나가지고 또 테마에도 놀고 있다가 여기서 만약에 물려버리면 맞아요. 다시 또 돌아오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주도격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질 때 좀 추가 매수라든지 혹은 신규 매수 좀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HLB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탑픽으로 좀 보고 눌림목 이후 반등 좀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46,000원이거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저는 이제 오늘을 때 조금 이제 HLB도 하락세가 한번 나타났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약세가 좀 더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눌릴 경우에 이제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한 53,000원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로는 한 41,000원대를 좀 잡고 대응하시면은 조금 더 손익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병용 임사 결과 긍정적이었다. 너무 놀라지 말고 추가적으로 눈여겨보자. HLB 베스트 종목입니다.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새해 들어서 이제 또 새로운 테마 종목들도 좀 돌고 있고 그리고 주도 종목들도 여전히 좀 강력한 종목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이제 이런 시장에서 유망한 종목들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4시에 장 마치고 나서 한번 유망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 오후 4시에 2024년 유망 종목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유튜브에서 정석일 매니저 많이 찾아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